오늘도요? 벌써 2주째잖아요.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좋잖아. 좋긴 했어요. 38년 만에 다시 설레니까. 근데 말 못한 게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받아줬지만 사실 아팠어요. 그리고 밤마다 하는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 나이에 밤마다 그러신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고 아프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혜원, 올해 63입니다. 결혼한 지 38년 됐어요. 아들 성진이가 35, 딸은 32인데 둘 다 출가해서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소문났어요. 38년을 함께 살면서 크게 싸운 적이 손에 꼽거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늘 본보기로 꼽혔고 제사 때면 시누이들이 우리 오빠는 참 복이 많아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종대, 올해 65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얼굴 보는 게 하루에 1시간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벌어온 돈 한 푼도 밖에서 쓰는 법 없이 다 가져다 줬고 술도 거의 안 했어요. 아이들 학비 대느라 힘들 때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제사 챙기고 요리는 자신 있어요.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제 잡채랑 갈비찜 먹으러 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현모양처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쓴다던데 저한테는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38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런데 그 평범함이 깨진 건 남편 퇴직 후였어요. 남편이 퇴직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현장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빨개지는 걸 처음 봤어요. 40년을 다녔으니 오죽하겠어요. 퇴직하고 며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도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이랑 밥 같이 먹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40년 만이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러다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격에 집에만 있는 건 안 맞았나 봐요. 택시 일은 적당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서너 시쯤 들어오니까 시간 여유도 있고 수입도 괜찮았거든요. 문제는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헬스장 등록했어.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평생 따로 운동한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몸 쓰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갑자기 왜요? 시간도 남고 몸도 좀 만들어야지. 퇴직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렇게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다른 퇴직한 남편들도 그렇게 한다던데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는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182cm에 85kg로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팔뚝도 단단해 보였고요. 운동 효과가 벌써 나오나? 속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2달째 접어드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등이 넓어지고 가슴도 탄탄해졌습니다. 옷 입으면 티가 안 나는데 집에서 반팔 입고 있으면 확 보이더라고요. 같이 마트 가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래, 트레이너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좀 우쭐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몸만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 부부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민망하지만 이게 핵심이니까요. 결혼 초엔 다들 그렇잖아요. 자주 했죠. 그런데 애들 생기고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기력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 1회 정도? 그것도 피곤하다며 잠들기 일쑤였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낌만 그랬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할까요? 예전엔 그냥 밥 먹었어? 뭐해?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 요즘은 가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최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최영자 씨는 우리 아파트에서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죠.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은 동네라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합니다. 어머, 혜원 씨.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요. 최영자 씨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냥 그런데요. 남편분 퇴직하셨다며? 요즘 같이 다니시나 봐요. 어디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뭔가 말투가 이상했어요. 의미심장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찝찝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행 마치고 헬스장 갔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패턴이 그래요. 아침에 택시, 오후에 헬스장, 저녁에 집. 샤워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왔으니 상쾌해 보이더라고요. 밥 다 됐어요? 응, 앉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뉴스를 보다가 저를 힐끗 보는 것 같았는데 착각인 줄 알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다가오더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아니, 그냥이라고 했지만 느낌이 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날은 남편의 손이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뭐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다 말고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40년 같이 한 사람이라 그 눈빛이 뭔지 알았습니다. 설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좋은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요. 남편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일 줄은요. 그리고 이 때문에 제가 병원까지 가게 될 줄은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이 책을 덮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죠? 3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떨렸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선 것처럼요. 여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묵직하다고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왜요? 오늘 일찍 자자. 일찍 자자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죠. 40년 가까이 같이 산 부부인데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한 달? 두 달? 기억도 안 날 만큼 뜸했거든요. 남편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헬스장 다닌 효과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는 아니지. 그냥 오늘따라 당신이 예뻐 보여서. 예쁘다니.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한 건지 기쁜 건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싫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익숙한 품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더 넓어졌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팔로 감싸는 힘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건장했지만 지금은 뭔가 더 탄탄해진 느낌이었어요. 38년 전 신혼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남편이 저를 안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키 차이 때문에 제 머리가 남편 턱 밑에 딱 맞았는데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안 변하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이리 와.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불을 껐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서 방 안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그 빛에 비쳤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구나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40년 동안 노동한 손이니까요. 그런데 그 거친 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당신 오늘 예뻐. 또 그 말을 했어요. 두 번이나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거울 본 지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넓어진 어깨가 저를 감쌌어요. 38년 전 신혼 때처럼 심장이 뛰더라고요. 남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 신혼 때도 이랬나 싶었습니다. 아니, 신혼 때보다 더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잖아요. 지금은 38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밤새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러실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대로가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커피 마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컵을 건네줬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일요일 아침인데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도 더 맑은 것 같고 햇살도 더 따뜻한 것 같았어요. 어젯밤 때문인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누가 보면 웃기겠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장이나 볼까? 같이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같이 장을 보자니까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귀찮다고 안 가려던 사람이 이것도 달라진 거였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카트를 밀고 저는 물건을 담았어요. 사소한 건데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왜 이렇게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저거 뭐야? 남편이 과일 코너를 가리켰어요. 제철 딸기가 빨갛게 쌓여 있었습니다. 딸기네요. 사. 비싼데. 괜찮아, 사.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비싸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오늘은 딸기도 사고,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기분이 좋은가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기를 씻어 먹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불렀어요.
여기 와서 같이 봐.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하던 거였어요. 이런 스킨십 말이에요. 결혼 초 몇 년만 그러다가 애들 크면서 안 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신기했습니다. 퇴직하고 운동 시작한 게 다일까? 뭔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또 뒤에서 안았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요. 또요? 놀라서 물었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왜 안 돼?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싫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도 함께 했어요.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한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신혼 때? 아니, 신혼 때도 이틀 연속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일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우연이겠지.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거겠지. 운동하니까 체력이 좋아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은 택시 운행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면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안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다니. 누가 보면 웃기겠다 싶으면서도 기분은 좋았어요. 오후에 친구 선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뭐해? 집에 있지, 왜? 커피 마시러 갈래? 새로 생긴 카페 있는데 괜찮대. 그래, 가자. 선희를 만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예요.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죠. 근데 오늘은 좀 말을 아꼈어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가 민망했거든요. 너 요즘 안색 좋아 보인다. 선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그런데. 아니야, 뭔가 달라. 좋은 일 있어?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둘러댔습니다. 솔직히 말하기 창피했어요. 남편이랑 이틀 연속으로 했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 남편 퇴직하고 어때?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요즘 개인 택시 하면서 헬스장도 다니고. 헬스장?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더라. 우리 남편도 요즘 좀 달라졌어. 몸도 그렇고. 어떻게? 선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뭔가 캐묻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그냥 어깨도 넓어지고 예전보다 건강해 보여. 좋겠다. 우리 남편은 맨날 누워서 TV만 봐. 한숨을 쉬는 선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말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헬스장 갔다 온 것 같았어요. 땀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오늘 많이 했어요? 응, 오늘 하체 했어. 내일 다리 아프겠다.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을 봤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운동하는 게 좋은가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저를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또 다가왔어요. 사흘째? 속으로 놀랐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그제도 했고, 오늘 또, 여보, 사흘째잖아요. 말했더니 남편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세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싫어?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싫지 않았거든요. 다만 놀라웠을 뿐이에요. 주 1회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사흘 연속이라니. 그날 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몸에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오랜만에 연속으로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안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데 굳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는데 몸이 좀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나이 탓이겠지 싶어서 넘어갔어요. 우연이 아닌가? 그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연속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진짜 달라진 거였어요. 운동 때문인지 퇴직해서 시간이 남아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변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그때까지만 해도 가벼운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밤에도 남편이 다가왔어요.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남편이 변한 거였습니다. 운동 때문인지 퇴직해서 여유가 생긴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화요일 밤 일이 기억나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다가 남편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요즘 이게 패턴이 됐어요. 설거지할 때 뒤에서 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침실로 가는 거죠. 여보, 나흘째예요.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세고 있었어? 안 셀 수가 없잖아요. 매일이니까. 매일이 어때서? 좋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냐고 물으면 좋긴 했거든요. 38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관심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원한다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불편했어요. 사흘째부터 느꼈던 그 느낌이 계속됐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아프다고 하기엔 그렇고 뻐근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연속으로 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오늘은 좀 쉬자고.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싫다고 해요. 38년간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데 그냥 참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수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택시 운행 마치고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더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이 불렀어요. 과일 접시 들고 갔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괜찮았어. 오늘 강남 갔다 오는 손님 있었는데 팁도 주더라. 잘 됐네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TV 보는 것도 예전엔 잘 못했거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남편의 손이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어깨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더 아래로. 오늘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닷새째였거든요. 엊그제도 어제도 했는데 또 여보, 응? 오늘도 그럴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왜 싫어?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싫은 게 아니니까. 다만 몸이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닷새째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시네요. 빠지면 섭섭하잖아.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TV를 끄고 침실로 갔어요. 그날 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확실히 불편했어요. 몸에서 신호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저도 나쁘진 않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다리도 좀 아프고 나이 탓이겠지 싶어서 파스를 붙였어요. 남편 모르게 목요일 저녁 친구 선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일 문화센터 가는 날인데 같이 갈래? 문화센터? 오랜만이네. 응, 노래 교실 한다더라. 가자. 그래, 가지 뭐. 문화센터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편이에요. 노래도 배우고 동네 분들이랑 수다도 떨고 저는 그냥 분위기 보러 가는 정도였는데
선희는 노래 교실을 좋아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택시 운행 중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매일 계속되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도 슬슬 신호가 오는데.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오늘은 피곤하다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남편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38년간 그래왔으니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헬스장 갔다 오느라 조금 늦었더라고요. 오늘 늦었네요. 응, 오늘 하체 운동 좀 빡세게 했어. 힘들었겠다. 괜찮아. 샤워하고 올게.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근데 밥 먹다가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 이제는 알아요. 오늘도 그럴 거라는 눈빛이에요. 오늘은 운동해서 피곤할 텐데. 기대했습니다. 하체 운동 빡세게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푹 자겠지 싶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또 다가왔어요. 엿새째였습니다. 여보, 오늘 운동 많이 했다며요. 응,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진짜 안 피곤한가 봤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 65인데. 하체 운동 빡세게 하고도 멀쩡한 건가? 그날 밤도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더 피곤했어요. 남편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힘들었거든요. 몸에서 계속 신호가 왔습니다. 근데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말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데 체력은 남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금요일 선이랑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노래교실은 오전 10시에 시작이었어요. 가는 길에 선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피곤해 보인다. 그래, 그냥 그런데. 아니야, 다크서클 생겼어. 잠 못 자? 잠은 자는데.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잠은 자요. 근데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밤마다 그러니까. 남편 퇴직하고 바쁜가? 이것저것 챙길 거 많아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선이가 캐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60대가 매일 그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둘러댔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이 인기가 많거든요. 안쪽에 최영자 씨도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어머, 혜원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통 안 보이더니. 바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남편분 퇴직하셨다면서요? 요즘 같이 다니시나 봐요. 또 그 말투였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왜 남의 남편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었습니다. 네, 뭐. 가끔요. 대충 대답하고 선이랑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 교실이 시작됐어요. 오늘 배우는 곡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였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잊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교실이 끝나고 차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아줌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선이랑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최영자 씨 일행이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혜원 씨,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최영자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줌마 둘도 같이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수다가 시작됐는데 최영자 씨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혜원 씨, 요즘 안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뭔가 달라.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딘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남편분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네,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서요. 거기 트레이너가 여자라던데 젊고 예쁘대요. 최영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싶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요즘 남자들 조심해야 해요. 운동한다고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 많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남의 남편 얘기를 저렇게 해요? 선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으면 미안해요. 최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진심 같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희가 물었습니다. 최영자 씨 왜 저래?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무시해. 저 사람 원래 입이 험해. 알아. 알고 있었지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택시 운행만 하고 헬스장은 안 갔나 봤어요.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손님이 일찍 끊겨서. 밥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 같이 먹자.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느꼈던 불쾌함이 좀 가시더라고요. 최영자 씨 말은 그냥 험담이에요. 우리 남편이 딴짓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38년을 함께 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또 뒤에서 안았습니다. 일주일째다. 속으로 셌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금요일.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여보. 응. 일주일째예요. 그래.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싫어? 싫은 건 아닌데. 그럼 됐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도 함께 했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에서 확실히 신호가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요. 아픈 건 아닌데 불편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편안해 보였어요. 저만 불편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내일은 말해야겠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근데 막상 아침이 되면 또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38년간 그래왔으니까.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가오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뭐해? 그냥 쉬고 있어요. 피곤해? 조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다고. 근데 남편은 못 들은 척 했어요. 아니, 진짜 못 들었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아까 운동하면서 생각했어. 뭐요? 퇴직하고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니까 좋다.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나도 좋아요. 그치? 예전엔 못했잖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랬죠. 그때 미안했어.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런 말하는 남편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보려고.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였어?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안 했어요.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낮인데도 상관없었어요. 거실에서 시작해서 침실로 갔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안 가리시는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그날도 함께 했습니다. 낮에.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서 침실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38년간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데 싫다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싫다고 해요. 그냥 참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남편도 지치겠지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전혀 지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어나는데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파스를 허리에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남편 모르게 이러다 진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뭐라고 해요? 남편이 매일 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 성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너는? 나야 잘 지내죠. 근데 엄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여요. 그래, 그냥 좀 바빠서. 뭐가 바빠요, 집에 계시는데. 그냥 이것저것. 둘러댔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아빠는 요즘 어때요? 아빠, 잘 지내. 택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이요? 아빠가? 응, 헬스장 다녀. 요즘 몸이 좋아졌어. 오, 대단하네. 아빠 건강해지시니까 좋겠다. 그래, 뭐. 좋긴 한데. 너무 좋은 게 문제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한테?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가족한테? 더 못하겠어요. 병원? 거기도 창피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이 다가왔어요. 9일째였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저도 싫은 건 아니니까. 다만 몸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문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보름이 되도록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그날 문화센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나? 잠결에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눈을 떴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아직 새벽이에요. 알아. 택시 나가야 하잖아요. 조금 있다 나가면 돼.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안 가렸어요. 그날 새벽에도 함께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남편은 씻고 택시 운행하러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팠어요. 확실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걷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쑤시고 뻐근하고 나이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갑자기 온 증상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병원 가서 뭐라고 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진통제를 먹고 허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들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오전 10시쯤 선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이야. 같이 가자. 오늘이었어? 응, 노래교실 있잖아. 까먹었어? 아, 맞다. 솔직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른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11시까지 와. 늦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생기고 핏기도 없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어요. 티 안 나게. 경로당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피곤해 보여. 많이.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둘러댔습니다. 선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노래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배우는 곡은 천년의 사랑이었어요. 따라 부르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잊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좋았어요. 유일하게 머리가 비워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교실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응, 갔다 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최영자 씨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집 알지? 박종대 씨네. 정혜원 씨 남편? 응, 그 집.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우리 집 얘기가 나오지? 벽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엿듣는 게 나쁜 건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남편 퇴직하고 운동 시작했다며? 응, 헬스장 다닌대. 몸이 좋아졌다더라. 근데 요즘 이상하대. 뭐가? 밤마다 그런다나 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진짜래. 우리 며느리가 같은 동에 사는데 소리가 들린대. 소리가? 응, 밤마다. 저 나이에 창피하게. 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정력 좋으시네. 65세에 매일? 매일인지는 모르지. 근데 자주 그런다더라. 혜원 씨가 감당이 되나? 그것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남편 좋다고 다가 아니야.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8년간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 모범적인 부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울면 안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좀 들게 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까 선희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진짜 괜찮아. 억지로 웃었습니다. 선희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영자 씨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방금 전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 혜원 씨. 여기 있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분 퇴직하시고 바쁘시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의미심장한 말투였습니다. 아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저 나이에 창피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뭐. 그냥 그래요. 남편분 요즘 건강하시대요? 헬스장 다니시면서 몸이 좋아지셨다던데. 네. 좋으시겠다. 남편분이 건강하시니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고 하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혜원 씨도 건강 챙기세요. 나이 들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최영자 씨가 돌아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괜찮아? 선희가 물었어요. 응. 최영자 씨가 뭐라고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잖아. 나중에 얘기할게. 더 이상 거기 있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나 먼저 갈게. 왜? 아직 끝 안 났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진짜 괜찮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서둘러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아니, 추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영자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 나이에 창피하게. 밤마다 그런다나 봐. 소리가 들린대.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38년간 쌓아온 체면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 남편 때문이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매일 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택시 운행 끝내고 온 것 같았어요. 일찍 왔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문화센터 안 갔어? 갔다 왔어. 일찍 끝났나 보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하기 싫었어요. 남편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진정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한테 화풀이하면 안 돼. 남편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 근데 진정이 안 됐어요. 최영자 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안 떠났어요. 저녁때가 됐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어요. 부엌에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질이 잘 안 됐습니다. 여보, 밥 뭐야?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된장찌개요. 오, 좋지.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요즘 습관이 된 그 행동.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뒤에서 앉는 거요. 예전엔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하지 마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멈칫했어요. 왜? 그냥요. 무슨 일 있어? 없어요. 남편이 물러섰습니다. 표정이 어리둥절했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으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웠겠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평소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저를 쳐다봤지만 모른 척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안 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싫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끝났으면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냥 자고 싶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하루만 쉬고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금방 잠들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다가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응?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없어요. 거짓말. 아까부터 이상했어.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참았던 게 올라왔습니다. 손 치워요. 왜 그래, 진짜로. 치우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손을 뗐어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혜원아,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들었어요. 뭘? 우리 얘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알아? 밤마다 그런다고요. 저 나이에 창피하게 그런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다들 그래요.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 집에서 뭐? 웃음거리가 됐어요. 체면이 다 무너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이 나이에 창피하게 왜 그래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38년 만에.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내가 매일 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안하면 끝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얼굴로 다녀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왜 저렇게 말한 거지? 여보, 됐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 창피해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남편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38년간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뒤척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 얼굴, 아무 말도 못하던 그 표정. 내가 상처를 줬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했다는 거. 근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없이 택시 운행하러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그것만 말하고 나갔어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랫배 쪽이었어요. 뜨끔하는 느낌.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안 가시더라고요. 병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선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병원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산부인과. 손가락이 떨렸어요. 창피했거든요. 60대가 이런 이유로 병원 가는 게.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부인과 앞에 서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60대 여자가 이런 이유로 병원에 오다니. 안에 젊은 사람들 있으면 어떡하지? 다 쳐다보면 어떡하지?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큰일을 저지른 사람처럼요. 정혜원님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저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자 의사였으면 더 창피했을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의사 선생님이 기다려줬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아마 이런 환자 많이 봤겠죠. 요즘 아래쪽이 좀 불편해서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프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언제부터요? 2주 정도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적더라고요. 혹시 부부관계 후에 더 불편하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네. 얼마나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약간 놀란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매일 하신 게? 2주요. 검사 좀 해볼게요. 침대에 누워주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피했어요. 60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다 됐어요. 앉으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큰 병이면 어떡하지? 염증이 좀 있어요. 염증이요? 네. 심하진 않은데 치료가 필요해요. 약 드시고 한동안 안정 취하셔야 해요. 한동안 안정.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는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당분간 자제하셔야 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요. 통증 있으셨죠? 처음부터. 조금요. 조금이 아니었을 텐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신호가 왔었거든요. 근데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싫다고 말 못했. 이 나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갱년기 지나면서 점막도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네.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남편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제 싸운 뒤로 약 처방해 드릴게요.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봉투를 들고 병원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갔다 왔다고? 약 먹어야 한다고? 당분간 안 된다고? 그것보다 먼저 어제 일을 풀어야 했어요. 제가 소리 질렀잖아요. 남편이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이었어요. 야, 어디야? 밖이야. 어제 경로당에서 갑자기 가더니. 무슨 일 있어? 응. 뭔데?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시간 돼? 커피 마시자.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이한테 말할까? 30년 지기 친구니까 말해도 되지 않을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 어디로 가? 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선이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없었어요. 거실에 둘이 앉았습니다. 선이가 커피를 내려왔어요. 자, 마셔. 고마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데? 어제 왜 그랬어? 선이가 물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눈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선이야. 응. 나 할 말 있어. 말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피했어요. 근데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 응. 퇴직하고 달라졌어.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말해봐. 매일 그래. 뭘? 그거. 선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되물었습니다. 그거? 그게 그거야? 응. 매일?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 선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65세가? 매일? 응. 말도 안 돼. 선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좋긴 한데.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병원? 왜? 아파서. 선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다가 진지해졌어요. 어디가? 아래쪽. 아래? 응. 선이가 이해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염증 있대. 약 먹고 당분간 안정해야 한대. 헐. 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야, 왜 참았어? 아프면 말을 해야지. 말을 어떻게 해? 남편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프면 싫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저한테 화난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바보야. 몸이 아프면 말해야지. 알아. 그럼 왜 안 했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전부 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선이 앞에서 터졌어요. 남편한테 싫다고 하는 것도 창피하고 병원 가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어제 문화센터에서 들었어. 뭘? 최영자 씨가 그러더라. 우리 집 얘기를. 뭐라고? 밤마다 그런다고.
저 나이에 창피하게 그런다고 소리가 들린대. 선희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년이 웃더라. 다른 아줌마들이랑 같이. 미친년. 선희가 욕을 했어요. 평소에 욕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화냈어. 뭐라고? 이 나이에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소리 질렀어. 그래서 남편이 상처받은 것 같아. 어제 소파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말도 없이 나갔어. 선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 응. 너 지금 엉킨 거 알아? 알아. 몸도 아프고 남편이랑 싸우고 동네 소문까지 다 엉켰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뭘? 전부 아팠다는 거, 병원 갔다는 거, 창피해서 화냈다는 거, 다. 그걸 어떻게 해야지. 안 하면 계속 이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8년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맞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서워. 뭐가? 말했다가 남편이 더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미 어제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말해야 해. 안 그러면 더 커져. 선희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이 사람한테는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야. 응. 내가 잘못한 거지? 뭘? 참은 거, 말 안 한 거, 그러다가 화낸 거, 잘못이라기보다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 참고 사는데 익숙해서 싫어도 맞추고 아파도 티 안 내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잖아. 응. 근데 그게 다 쌓이면 터지는 거야. 너처럼. 맞는 말이었습니다. 38년간 쌓아온 게 한순간에 터진 거였어요. 이제라도 말해. 뭐라고? 솔직하게. 아팠다고. 근데 말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될까? 너네 남편이 나쁜 사람이야? 아니. 그럼 돼.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선희가 싱긋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거 봤어요. 오늘 만나서. 집에 가서 남편 기다려. 응. 그리고 말해. 전부 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택시 운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머릿속으로 뭐라고 말할지 정리했습니다. 아팠다고. 근데 말 못했다고. 창피해서 화냈다고. 미안하다고. 선희 말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 남편이 이해해줄까? 38년간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요? 남편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는데 저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여보. 응. 나 할 말 있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화가 난 건지 상처받은 건지. 뭔데? 앉아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려줬어요. 말없이.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아까 현관에 약봉투 있던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봤구나. 약봉투를. 그게 병원 갔어? 응. 어디가 아픈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 어디가 아파? 그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래쪽이요. 아래? 네. 남편이 이해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조금씩. 2주 전이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2주 전, 그때부터 매일 했으니까. 나 때문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왜 말 안 했어? 그게, 아프면 싫다고 해야지. 왜 참았어? 말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프면 말해야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난 게 아니었어요. 답답해하는 거였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말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당신이 아픈 줄 몰랐어. 나는 알아요.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나처럼. 나도 좋긴 했어요. 근데 아팠잖아. 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무리하게 했어. 당신 생각 안 하고.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병원에서 뭐래? 염증 있대요. 약 먹고 2주 동안 안정하래요. 다른 건? 그게 끝이에요. 심하진 않대요. 다행이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진짜로. 창피해서요. 뭐가? 당신한테 싫다고 하는 것도 창피하고, 이 나이에 이런 거로 병원 가는 것도 창피하고, 그게 왜 창피해?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어제 내가 화냈잖아요. 응, 미안해요. 창피해서 그랬어요. 알아. 문화센터에서 들었거든요. 최영자 씨가 우리 얘기하는 거 알아. 어제 말했잖아.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당신한테 화낼 게 아닌데 창피하고 속상하니까 화풀이를 했어요. 알아.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이 따뜻했어요.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야말로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 힘든 줄 모르고 나 좋은 것만 생각했어. 여보, 40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잖아.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라도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그게 이런 거였어요? 그게 사랑 표현인 줄 알았어. 남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지?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자꾸 당신이 보고 싶더라고. 옆에 있으면 안고 싶고. 근데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할 줄 몰랐어.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나도 미안해요. 말 안 하고 참아서. 이제부터는 말해.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네.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어요. 거친 손이 볼을 스쳤습니다. 40년 동안 일한 손이었어요. 당신 건강이 먼저야. 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당신만 건강하면 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 고마워요. 뭐가? 이해해줘서. 당연한 걸 뭘. 남편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웃는 거 봤어요. 어제 싸운 뒤로. 앞으로는 천천히 하자. 네. 당신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남편이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품이 넓었어요. 38년 전 신혼 때처럼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안고 잤습니다. 그게 더 좋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빈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38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최영자 씨,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완전히요. 매일 밤 다가오던 사람이 이제는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손도 안 대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안 힘들어요? 어느 날 밤에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2주 동안 매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면 힘들지 않을까? 뭐가? 그냥 참는 거요.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당신 건강이 먼저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손잡고 잔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남편까지 같이 가면 더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렸어요. 같이 가. 혼자 가도 돼요. 아니, 같이 가야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부부가 같이 병원 가는 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해서 남편이 주차하는 동안 먼저 들어갔어요.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기 앉아도 돼? 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임신 검사하러 온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은 60대 부부는 저희뿐이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긴장했어? 조금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정혜원님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남편도 같이 일어났어요. 여보, 여기서 기다려요.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진료실은 혼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약 잘 드셨나 봐요. 네, 빠짐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안정도 잘 취하셨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싱긋 웃었어요. 남편분 밖에 계시던데요. 네, 같이 왔어요. 좋은 분이시네요. 같이 오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보통 혼자 오시거든요. 이 나이 되면 그 말에 뭔가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고집 부려서 같이 온 건데 그게 특별한 거였구나. 일주일 더 약 드시고 그 뒤에는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천천히 시작하셔도 돼요.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네. 다음에 오실 필요 없어요. 불편하시면 그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뭐래? 좋아졌대요. 진짜? 네. 염증 거의 없어졌대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만 더 약 먹으면 된대요. 그래, 잘 됐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니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60대에 손잡고 병원 나오는 부부.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칼국수 먹을래? 저기 맛있는 집 있던데. 좋아요. 칼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맛있어? 네. 다행이다. 당신 요즘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응. 걱정됐어.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38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있었나?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못 본 걸까요? 이제 괜찮아요. 응. 여보도 많이 먹어요. 나야 뭐. 항상 잘 먹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칼국수를 후루룩 먹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뭔데요? 오늘부터 운동 좀 줄이려고. 왜요? 그게 좀 과했던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아니, 좀 줄여야 해. 당신 몸 생각해서. 운동은 계속해요.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도 대신 저도 같이 할게요. 뭘? 운동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네. 저도 체력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진짜? 네. 같이 하면 안 돼요? 남편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좋지. 같이 하자. 대신 천천히 해요. 저 초보니까. 알았어. 천천히.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남편이랑 같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좀 민망했어요. 60대 아줌마가 헬스장에서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의외로 중년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서 러닝머신 하면 돼. 남편이 기계 앞에 세워줬어요. 버튼 누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속도는 이걸로 조절하고 천천히 시작해. 알았어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창밖으로 풍경이 보였습니다. 걸으면서 밖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를 힐끗 봤어요.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걷고 내려왔어요. 땀이 좀 났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생각보다. 다음엔 속도 좀 올려도 되겠다. 천천히요. 알았어, 알았어. 남편이 싱긋 웃었습니다. 운동복 입은 남편이 좀 달라 보였어요. 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운동복 입으니까 젊어 보여요. 그래. 네. 멋있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운동복 입으니까 예뻐. 에이, 뭘. 진짜야. 서로 쑥스러워하면서 웃었어요. 60대에 이런 대화를 하다니. 젊은 사람들 보면 웃기겠다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약을 다 먹고 몸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다 나은 거야? 응, 다행이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여보, 응, 괜찮으면 오늘. 말을 안 해도 알았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괜찮아요. 진짜? 네,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확 달려들지 않았어요. 무리하면 안 돼. 알아요. 아프면 말해. 네. 약속해. 약속해요.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손길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괜찮아? 또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빈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끝나고 나서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 어땠어? 좋았어요. 아프지 않았어? 아니요. 다행이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하자. 네. 당신 페이스에 맞춰서.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38년간 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참고 맞추고 받아들이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말하고 서로 맞추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진짜 부부구나. 38년 만에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남편이랑은 어떻게 됐어? 다 풀렸어. 진짜? 어떻게? 솔직하게 말했어. 네가 말한 대로.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눈치채고 있었어. 약봉투 보고. 역시 같이 병원도 갔어. 오, 대단하다. 선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너 좋은 남편 만났어. 그런가? 38년 살았는데 이제 알았어? 몰랐지. 바쁘게 사느라. 앞으로는 좀 여유롭게 살아. 응, 그러려고. 운동도 같이 한다며? 응, 오늘 처음 갔어. 어땠어? 괜찮았어. 생각보다. 좋겠다. 나도 운동해야 하는데. 같이 할래? 우리 헬스장. 거기 여자들 있어? 응, 나이 든 분들도 많아.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누구 전화야? 선희. 뭐래? 우리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 그랬어? 응.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오늘 운동하느라 힘들었지? 조금요. 푹 쉬어. 네. 남편 품에 기대 앉았습니다. TV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남편 옆에 있는 게 좋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했어요.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았어요. 오늘은 할까, 안 할까? 그런 설렘이 있거든요. 매일 했을 때는 없던 거예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매일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피곤해 보이면 그냥 안고 자요. 그게 배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자. 괜찮아요. 아니, 무리하지 마. 내일 하면 되지.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핏기도 돌았어요. 운동 효과인지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여보,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노래교실 있어. 그래, 잘 다녀와. 네, 문화센터. 한 달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최영자 씨 말을 들었던 곳, 창피해서 도망쳤던 곳.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희한테 전화했어요. 야, 오늘 문화센터 같이 가자. 그래, 가자. 문화센터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래 교실 시작 전이라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최영자 씨 있으면 어떡할 거야? 몰라. 그냥 무시할래. 그래, 그게 낫겠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혜원 씨. 오랜만이에요. 최영자 씨였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한 달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 나이에 창피하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최영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다른 아줌마 2명도 같이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웃던 사람들. 요즘 통 안 보이더니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바빴어요. 바쁘셨구나. 남편분이랑요?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뭐. 남편분 요즘도 헬스장 다니세요? 네.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최영자 씨가 웃었어요. 옆에 있던 아줌마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운동하면 좋죠. 건강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영자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좋죠. 그런데 말을 끊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혜원 씨도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남편분이랑 같이. 네, 같이 다녀요. 부부가 같이 운동하시는구나. 좋으시겠다. 또 그 말투였어요. 좋으시겠다. 뭐가 좋은 건지 빈정거리는 투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겠죠. 운동하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최영자 씨가 옆 사람을 힐끗 보며 웃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선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체력 좋아지면 좋죠. 나이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최영자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받아칠 줄 몰랐나 봐요. 그렇죠. 체력이 중요하죠. 특히 밤에. 최영자 씨가 낄낄거렸어요. 옆 아줌마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차마.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 달 전에는 이 말에 무너졌습니다. 창피해서 도망쳤어요. 남편한테 화풀이했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최영자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자 씨가 웃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왜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부부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문화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자 씨 얼굴이 굳었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우리 남편 운동한다. 체력 좋다. 밤에 어쩌고.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말이 술술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자 씨네 부부 생활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집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최영자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뭐요? 농담으로 한 건데. 농담이요? 네, 그냥 웃자고. 웃기지 않던데요. 최영자 씨가 움찔했어요. 주변 아줌마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웃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민망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왜 웃음거리가 되는 건데요? 아니, 그게 60대라서요? 이 나이에 부부가 사이 좋으면 안 돼요? 최영자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집 일에 신경 좀 끄세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선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야, 대박. 선희가 속삭였어요. 떨려. 근데 멋있었어. 진짜?
응. 최영자 씨 얼굴 봤어? 말문이 막혔잖아. 선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뒤를 힐끗 봤어요. 최영자 씨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눌려있던 게 한순간에 풀렸어요. 노래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배우는 곡은 사랑의 미로였어요. 따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싱긋 웃었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좋았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밝아 보여. 응, 있었어. 뭔데? 잠시 고민했어요. 말할까 말까? 최영자 씨한테 한마디 했어. 최영자 씨? 그 사람? 응. 남편 표정이 바뀌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했던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데? 우리 부부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신경 좀 끄라고.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이? 응. 진짜? 응. 남편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환하게. 잘했네. 그래. 응. 잘했어. 떨렸어, 많이. 그래도 말한 거잖아. 대단하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고생했어. 뭐가? 그동안 혼자 참느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제 안 참아도 돼. 응. 나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할 말 있으면 해. 알았어. 남편 품에 기대 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보. 응. 나가자. 어디? 산책. 날씨 좋잖아.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잡고 걸어봤나 모르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애들 어렸을 때, 아니, 그때도 손잡고 걸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바빴으니까요. 둘 다. 그랬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어떻게? 손잡고 걷고, 같이 운동하고,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래.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 아까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 뭐가요? 최영자 씨한테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싶었다. 에이, 뭘. 진짜야. 상상이 안 돼. 당신이 그런 말하는 거. 나도 상상 못했어요. 입에서 그냥 나왔어. 그게 진짜인 거야. 참다 참다 터지는 게 맞는 말이었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진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참을래요. 그래. 참지 마. 응, 아프면 아프다고 할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그래. 그래야지. 약속해요. 뭘? 당신도 그러기로.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기로.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약속? 진짜? 응. 진짜.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남편이 말했어요. 뭐가요? 노을. 그러네요. 당신도. 뭐? 예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대에 이런 말을 듣다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서. 바보.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품에 안겨 노을을 봤어요.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같이 있어줘서, 이해해줘서, 기다려줘서,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하지 않았어요. 진짜 38년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있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 감사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뭘? 당신한테.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노을빛에 비친 남편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남편이 말했어요. 뭐가요? 같이 있자. 계속. 그래요.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글쎄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또 그런 말. 진짜야. 남편이 싱긋 웃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층에서 내려서 집 앞에 섰어요. 여보. 응.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나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38년 동안 살아온 집. 애들 키우고 웃고 울고 함께 늙어온 집. 이 집도 고마워요.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뭐가요? 우리 추억이 다 여기 있잖아. 갑자기 왜 감상적이에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피식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영자 씨가 뭐라고 하던? 그냥 뭐. 남편분 운동하신다면서 체력 좋으시겠다. 그런 거. 그래서 빈정거리는 투였어요. 밤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한마디 한 거고.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진짜. 떨렸어요, 많이. 그래도 한 거잖아. 대단해. 대단하긴 뭐가. 당신 원래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맞는 말이었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같이 해요. 여보, 접시 여기 놔요. 응, 그릇은 저기. 알았어. 같이 일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참 많이 변했죠? 그래,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남편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럼 됐지.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았어요. 여보, 응,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같이 산책해줘서, 손잡아줘서,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았어요. 진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38년 됐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왜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봤어. 남편이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20년? 30년? 그 정도 살면 좋겠네요. 그래. 그 정도는 같이 살아야지. 건강해야 해요. 그러려면.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알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갑자기 왜 그래요? 진짜야. 40년 동안 당신이 옆에 있어서 살았어. 나도 그래요. 진짜? 진짜요. 남편이 싱긋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가요? 당신 옆에 있을게. 나도요. 약속?
내 약속.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이 남편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랑 같이 일어나요. 커피를 내리고 같이 아침을 먹고 헬스장에 갑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남편은 택시 운행하러 나가요.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선의를 만나거나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손잡고 걷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40년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요즘 남편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해요. 매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오늘은 할까, 안 할까? 그런 설렘이 있거든요. 매일 했을 때는 없던 거예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매일 달려들지 않습니다.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피곤해 보이면 그냥 안고 자요.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자.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고마워요.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부니까, 아내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들 성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졌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네. 진짜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남편이 옆에서 으스대며 웃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운동해서 그래. 운동이요? 엄마가? 응. 나랑 같이 헬스장 다녀. 오, 대박. 성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진이 직장 얘기, 결혼 얘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쯤 결혼할 것 같대요. 진짜? 좋은 소식이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쪽도 생각하고 있대요. 데려와. 얼굴 보자. 아들이 결혼한다니. 손주도 보겠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성진이가 저녁에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안심돼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성진이가 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도 늙었네. 안 늙었어요. 아직? 그래. 안 늙었지. 문화센터에는 계속 다녀요. 최영자 씨? 요즘 저를 피하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지나가요. 그날 제가 한마디 한 뒤로 그래요. 다른 아줌마들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수군거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대해요. 혜원 씨, 오늘 노래 교실 가요? 네,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같이 가요. 별거 아닌 대화인데 기분이 좋아요. 선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최영자 씨 요즘 기가 죽었어. 그래. 응. 그날 너가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 조심하더라. 잘 됐네. 너 용감했어. 진짜 용감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참다 참다 터진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 했으면 평생 눌려 살았을 테니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고 이해받았고 함께 해결했어요. 최영자 씨한테 당당하게 말했고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아요. 3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싫어도 맞추고 아파도 티 안 내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였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래야 상대방도 알고 맞춰줄 수 있는 거였어요.
38년 만에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랑 같이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왜요? 사랑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요즘 못한 것 같아서. 바보, 바보가 사랑한다잖아. 남편이 싱긋 웃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택시 운행하러 나가는 거였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아서 웃었어요. 60대에 사랑한다는 말을 듣다니 젊은 사람들 보면 웃기겠다 싶으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래야 상대방도 알아요. 참으면 터져요. 저처럼. 그리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부부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요. 황혼에도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아니, 더 깊어질 수 있어요. 38년 걸렸지만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남편 옆에서 커피 마시고 손잡고 산책하고 가끔 설레기도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좋아요. 기다려지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